인지까지 했죠. 예. 예, 거리인지는 그냥 단순하게 레벨이 작아지면 소리가 멀리 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 거리인지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예, 예. 그래서 그 잔향감을 그 헤드폰 통해서 이 거리인지라는 것들은 결국은 외제어하게 관련 있는 거죠. 소리를 바깥으로 내주는 게 거리감을 넣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앞쪽으로 나가든 뭐 뒤쪽으로 많이 나가든 어찌됐든 거리감을 주는 것들인데 그걸 하려면 결국은 그것밖에 없어요. 임펄스 응답. 잔향이죠, 잔향. 양기의 사이에서 생기는 임펄스 응답. 바이노럴 임펄스 응답이라 그러거든요. BIR이라 그러는데 그걸로 적당하게 잘 이렇게 연산을 해서 잘 넣어주면 소리가 그래서 바깥으로 이렇게 있다는 거죠. 내 HRTF 백날 잘 맞춰봤자 아까 뭐라고? 여기서 조금 앞으로 나오는 거 정도밖에. 여기서 바깥으로 나오는 게 단순히 EQ 장난 가지고 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내가 EQ를 했는데 갑자기 소리가 펑 튕겨나와서 이렇게 그런 일은 좀 힘들다. 상식적으로. 예, 등청간 곡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 거 있죠? 이렇게 올라간 거. 이게 만약에 안 올라가고 이렇게 돼 있었다. 그러면 밤에 잠 못 자고 이제 그래, 숨 쉬는 소리가 내가 다 듣고 막 심장 뛰는 소리 때문에 시끄러워서 잠이 안 오고 막 옆집에서 있는 층간 소음보다 더 심한 거예요. 내 심장 소리가. 그럼 못 자겠죠. 예. 그 피부로 통해서 오는 우리 보온 컨덕션을 갖다가 다 억제시켜서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이야기했지만 요 곡선이 있잖아요. 이게 작을 때, 소리가 작을 때는 굉장히 이게 크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소리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여기 사이에 간격이 줄어들어요. 그렇죠? 이거는 별로 이제 110dB만 해도 이렇게밖에 안 되죠. 여기는 요렇게 이렇게 내려오죠. 이런 식으로. 이 레벨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생기는데 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그 영향이 줄어든다. 그러니까 이거만 봐도 사람의 고막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굉장히 비선형적인 거죠. 이 그래프의 특성이 다 바뀌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94dB 정도 레벨에서의 그 고막의 어떤 특성들을 모사한 게 보통 이어 시뮬레이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굉장히 작게 듣거나 굉장히 크게 들을 때는 또 다르게 들어가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앞에 그 고막이 있고 안에 보면 뼈가 3개 있었잖아요. 그렇죠? 뼈 3개 있는 것들이 리미터 작용을 하는데 그 리미터 작용이 한 90dB 후반대에서부터 리미터가 걸린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헤드폰으로 90dB 넘게 듣는 게 굉장히 큰 소리거든요. 그렇죠? 한 95dB, 54dB 지금 되는 굉장히 큰 소리예요. 지금 녹음 됩니까? 어쨌든 그때부터 이제 비선형적으로 가는데 그런 특성들까지를 다 우리가 계측기기에서는 마이크가 다 흉내를 못 해줘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가 더 올라가는 효과가 뭐냐고 하면 아까 길을 막아주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아주면 이게 좀 더 올라가는 효과가 있어요. 그게 오클루전 이펙트라고 그래가지고.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이고. 등청간 곡선 좀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2에서 여기가 잘 듣죠. 일반적으로 여기 그렇죠. 이게 왜? 여기 그 고막이 귀 안쪽으로 들어있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공진이 일으켜가지고 더 잘 듣는 거예요. 여기도 잘 듣고 여기도 한번 더 잘 듣죠. 한번 갔다가 이에 대한 3파장. 여기도 좀 잘 듣고 여기도 잘 듣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적당한 레벨 이 정도 듣는 레벨 듣는 걸 갖다 우리가 이제 그 뭐 A 웨이팅 걸고 B 웨이팅 걸고 뭐 C 웨이팅 걸고 막 그러잖아요. 뭐 G 웨이팅도 있더라고요. 그건 아무것도 안 걸어주는 걸 G 웨이팅이라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듣는 특성들을 해가지고 신호 자체를 갖다 그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A 웨이팅하고 C 웨이팅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저주파수의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 소음계 같은 거 할 때 소리가 작다. 주변 소음이 별로 안 크다 그러면 A 웨이팅을 걸어서 측정을 해야 되는 거고 여기서 굉장히 시끄러운 환경 속에서 잰다. 100dB 넘는 시끄러운 환경이다 그러면 C 웨이팅 이런 걸 걸어서 재야 되겠죠. 실제로 사람이 이렇게 비선형적이기 때문에 감도가 다 다른 거예요.
다음은 마스킹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이거 아까 마스킹 효과는 아까 이야기를 했죠. 코클리어에서 있잖아요. 저기 안쪽 끝으로 가면 저주파수가 반응을 하고 여기 그 뼈 세 개 고막에서 제일 가까운 쪽으로 고주파수가 반응한다 그랬잖아요. 그것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네. 어쨌든 이쪽이 저주파수가 20Hz부터 2000Hz고요. 1kHz 톤이에요. 그래서 1kHz 넣어주면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하모닉스가 생긴다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외국으로 나타난다 그랬죠. 스피커가 있는 영향들이 있으니까 하모닉 디스토션으로 이렇게 생기는데 이게 이제 아까 등층간 곡선이에요. 등층간 여기 노란 선 여기 등층간 곡선. 근데 얘를 갖다가 레벨을 점점 올려주면 있잖아요. 1kg 점점 올려주면 이게 고주파수 쪽으로 점점 더 이렇게 가지죠. 이게 아까 고막 쪽으로 그렇죠? 이쪽이 고막 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쪽이 달팽이가 끝쪽이고 이런 쪽으로 이렇게 완만하게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크면 클수록 얘가 차지하는 고주파 쪽으로 더 차지하는 비중이 커요. 1kg 톤을 크게 내주면 10kg 막 이만한 소리들이 있잖아요. 40dB 소리는 아무리 뭐 2kHz 쭉 올라가가지고 70dB 2kHz 소리가 나더라도 이 소리가 묻혀서 아무것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리지도 않는 거 에이 다 없애버려 해가지고 데이터량을 줄인 게 바로 MP3예요. 그래서 뭐 5분의 1, 10분의 1 이렇게 줄이는 거죠. 데이터량을 팍팍 줄이는 거죠. 여기 안 들리는 소리들 있잖아요.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재밌는 거는 마스킹 효과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이게 이제 2차 배음이에요. 2차 배음. 여기서까지 20dB 밖에 차이가 안 나. 20dB 밖에 차이가 안 나. 20dB 차이가 안 나지만 얘는 이제 안 들리는 거예요. 왜? 요 밑에 묻혀서. 20dB 차면 굉장히 큰 차이죠. 그렇죠? 10분의 1배, 10분의 1. 여기가 뭐 이거에 대한 10분의 1 정도 되는 애는 예? 그 볼테지라고 하면 1V, 0.1V 정도 되는 건데 굉장히 크게 왜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기 때문에 이 왜곡이 안 들리는 거예요. 자, 좋은 스피커처럼. 근데 여기 10kg 있잖아요. 10kg인데 이게 60dB 밖에 안 돼요. 0.1% 밖에 안 돼요. 그냥. 이거에 비해서. 이렇게 작은 거지만 이거는 들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죠. 그렇죠? 에너지가 작은데 이거는 들리고 이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마이크로폰으로 재면 마이크로폰에서는 마스킹 효과라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그냥 크면 큰 걸로 느끼게 된다고. 근데 웃긴 거는 사람은 있잖아요. 주관적으로 느끼는 사람은 여기에서 왜곡이 있는 걸 더 잘 찾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THD 다 거짓말이었어요. THD. 물리적으로 그렇게 막 THD 10%, 어떤 것도 THD 5%. 우리 보면 10%가 더 나쁜 거잖아요. 근데 주관적으로 들을 때는 10%가 더 소리가 더 깔끔하게 들릴 스피커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마스킹 효과를 이해를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퍼셉츄얼하게 느끼는 하모닉 디스토션을 PHD라고 그래요. 퍼셉츄얼한 하모닉 디스토션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게 2차, 3차 이렇게 있는데 2차는 에너지 크더라도 안 들리는데 3차부터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15차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 들리는 거예요. 15차가 에너지 이렇게 작더라도 이게 이 바깥으로 나오는 게 다 들리는 거죠. 이건 안 들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게 기본음이고요. 이게 배음이 이렇게 막 생겨 이런 식으로. 이거 A라는 모델이에요. 이것도 기본음이고 다 막 이런 것들이 생겨요. 차이는 기본음에 비해서 이거는 두 번째가 이쪽 오고 좀 크죠. 하다가 세 번째 이렇게 돼가지고 좀 있다가 끝에 가면 이렇게 없어져요. 뭐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10차, 11차, 12차, 13차부터는 굉장히 없죠. 근데 얘는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10차, 11, 12, 뭐 20몇 차까지도 주르륵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비해서 이 에너지를 보면 이건 2%밖에 안 돼요. 이거에 비해서 얘는 에너지 2%밖에 안 된다고. 이거는 6%나 되는 거야. 이게 그 THD 값이다. 6% THD. 그러면 이건 나쁜 거, 이거 좋은 거. 그렇게 해가지고 소비자들이 딱 받아봤는데 이거는 쓰레기 같은 스피커, 이거는 좋은 스피커 이렇게 느껴요. 왜 그러냐고 하면 얘가 아까 뭐 예를 들면 뭐 1kg, 뭐 8, 6, 4, 200Hz라고 볼게요. 예를 들면요. 이게
이게 그 마스킹 커브가 쭈르륵 이렇게 간다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렇게 고주파 쪽으로 그렇죠? 이렇게 간다고 볼게요, 그렇죠? 얘도 이렇게 쭉 간다고 볼게요. 얘는 어떻게 돼요? 이거 다 이렇게 덮어버렸죠, 그렇죠? 여기는 없잖아요. 여기 이렇게 볼게요. 여기는 덮여버렸지, 여기 계속 남아있죠? 예? 이게 다 들린다고, 얘가. 에너지는 굉장히 작아요. 이거에 비해서 뭐 60데시벨 아래? 뭐 0.1% 밖에 안 되는 굉장히 작은 에너지일지는 모르겠지만 걔는 너무 잘 들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6%가 이게 스피커가 잘 됐냐? 이거는 나중에 더 다른 문제가 있어요. 음질 말고 있잖아요. 내구성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들이 많아요. 특히 그 2차가 크죠? 이거는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위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한쪽으로 이렇게 막 많이 튄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나중에 내구성에 다른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큰 거고 이게 작을수록 좋은 거는 맞아요. 그렇게 해야 돼. 개발하는 관점에 있어서는. 근데 요 값만 가지고 그 음질을 이야기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스킹 효과를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이 부분으로 해서 마지막으로 해서 오늘 아마 강좌는 아마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뭐냐고 하면요. 스피커가 여기 앞쪽에서 이렇게 음이 내줄 때하고 옆에서 내줄 때하고 도대체 어떤 일이 생기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어폰, 헤드폰은 다 이거죠. A의 경우잖아요. 그렇죠? 옆에서 때려주잖아요. 그렇죠? 여기 다 있는 거잖아요. 이게 헤드폰에 들어가는 건데 이게 헤드폰 유닛이거든요. 이거 이제 바깥으로 뭐가 있냐고 하면 얘 바깥으로 이제 쿠션이 있겠죠.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A의 조건이라고 A의 조건. 이게 다 헤드폰인데 과연 이게 보면 이제 뭐 반사해서 이렇게 적당하게 반사해서 이렇게 들어가겠죠. 요 안으로 그렇죠? 직접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이게 콘차에서 반사해서 들어가는 것도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또 앞쪽에서 이렇게 뭐 반사해서 들어가는 것도 있고 직접 들어가는 것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이 음색이라든지 아니면 음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부분을 볼 거예요. 이게 제일 최근 논문이에요. 이게 작년 말 논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래 너무 이게 AS에 실린 논문이거든요. 저널에 실린 논문인데 저한테는 굉장히 쇼킹한 논문이었고 굉장히 의미가 있는 논문이라서 소개하는 거예요. 이게 한 20명 정도, 40명에 대해서 HRT 한 거예요. 뭐, 50명 했어요. 약간 이거 노치 있죠, 노치. 그쵸? 이게 노치잖아요, 그쵸? 이게 이제, 예를 들면, 프리필드니까 정면에서 오는 거 있죠? 정면에서 오는 거 있잖아요? 정면에서 오는 거를 40명이 재봤어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요 딥의 위치가 굉장히 차이가 많죠? 어떤 사람 여기 있거든, 여기, 이렇게. 물론 이게 어떤 그 통계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이런 어떤 경향성을 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요 사이는 굉장히 다 다른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사람은 다 달라.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콘차가 다 다르다고 생겼다는 얘기예요. 이상하게 다. 근데 이걸 갖다가 100년씩까지 이렇게 하면 되냐? 이게, 이미지라든지 음색이라든지 그 음성 정의에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걸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특히 이 부분, 여기 콘차 있는 거 있잖아요. 이 부분이 뭐에 미치냐 그러면 음상 정의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여기. 이 부분은 뭐냐? 음색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아까 FF가 DF로 바뀔 때 요 양이 달라진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FF는 좀 더 많이 솟아가지고 있고 그렇죠? DF는 좀 낮아진다 그랬죠?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불만으로 해가지고 DF라는 게 만들어진 거라고. 음색에 아까 FF, DF는 전부 다 음색에 대한 이야기인데 음상 정의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음색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금은 요 관점을 한번 볼 거예요. 음상 정의에 대한 관점을. 이게 다 달라. 그러면 있잖아요. 이게 다 다른 게 뭘 나타나냐 그러면 소리가 어떻게 된다고? 위로 뜨거나 소리가 뒤로 가버리는 거예요. 헤드폰을 들을 때. 그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고.
이게 아까 그 CIPIC라는 데이터베이스에서 나온 건데, 이것도 보면 아시겠지만,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요 위치 있잖아요. 다 달라, 주파수가. 8km 보고 있는 사람이 있고, 10km 보는 사람이 있고. 이거 앞에서 나갈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도 HRTF 된 이야기인 겁니다. 자기 길을 볼 수가 없구나. 옆 사람 귀하고 옆 사람 길을 한번 보세요. 자기를 볼 수가 있나? 거울로 이렇게 스마트폰 찍어. 다 달라요. 이게 다 다르다라는 거지. 이게 다 다른 게 결국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40명을 해보니까. 이게, 멜러라는 아저씨가 자기 학교에 다니는 대학원생들 위주로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인종이 비슷한 인종들이야. 근데 동양, 서양, 깜둥이, 중국 사람, 일본 사람, 여기 다 모아놓으면 더 차이가 더 크겠죠, 그렇죠? 훨씬 더 크다고. 저거 평균을 내가지고 한다라는 거 그 자체가 사실 되게 좀 웃기는 거죠. 이걸 찾아간다는 거. 이게 뭐냐, 그러면요, 프론트, 빨간 선은 영도 HRTF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이게 프론트 에미터, 리시버라는 뜻이고요. 이게 사이드 A, 이 옆에서 이렇게 갔을 때가 요 곡선으로 가는 거예요. 이 보면요. 다른 거는 잘 모르겠는데 특히 요를 한번 보세요. 여기가 음상 정의의 중요한 대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게 보면 굉장히 여기서 이렇게 에너지가 커지죠. 얘에 비해서. 그렇죠? 이거 들어가는 게 비해서 A 방향에서 들어가는 게 옆에서 들어가는 게 여기서 굉장히 크게 나온다고.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근데 이 대역이 어디냐고 하면 소리가 뒤로 맺혀지는 디렉셔널 밴드 있죠. 아까 블라우트 논문에 나온 거 있잖아요. 12, 3km 저기 이쪽 대역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 영향 때문에 특히 이미지가 뒤로 많이 치우치는, 뒤쪽에서 많이 부스트가 들리기 때문에 뒤로 가는 효과가 나타나요. 여기 7km, 16km 있죠. 여기 있죠. 여기 두 개 있죠. 이게 소리가 앞쪽으로 영향을 미치는 노치인데 이런 부분들이 여기서 많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뒤로 가는 효과만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어디냐면 서큐모랄 있죠. 큰 거 있잖아요. 확실하게 해서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귓바퀴 영향이 들어가는 거죠. 옆에 있지만 이런 영향이 안 들어가는 것들은 뭐가 있겠어요? 커널 타입. 요 앞에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콘차 반사가 없겠죠.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맞고 들어가는 게 없겠죠. 커널 타입에서는 소리가 뒤로 가는 느낌은 좀 적어요. 대신 여기 선상에 맺히는 효과가 나오죠. 이렇게 선상에.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물론 서큐머를 훨씬 유리한 조건이 많죠. 여러 가지 음질적인 특성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음색은 유리할지 모르겠지만 음상은 뒤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아까 처음에 우리가 오늘 첫 시간에 바이노랄 녹음할 때 보면 그럼 이게 헤드폰을 끼고 내 고막에서 프루브 마이크를 넣어가지고 이런 특성을 보정을 시켜주면 또 뒤로는 안 가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돼.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특성을 없애준 헤드폰에 대한 전달 음성 특성을 더 없애버리면 또 되겠죠.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여기서 이렇게 귓바퀴에서 이렇게 음이 들어갈 때는 바로 들어가는 거하고 콘체에서 맞아 들어가는 거하고 영향 때문에 소리가 뒤로 가는 것들은 피할 수가 없다. 힘들다. 이제 그게 이 논문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AKG에서 나온 K1000이라는 헤드폰이 있었어요. 아는 사람은 알 거고 모르는 사람은 모를 텐데 여기 이렇게 스피커가 여기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오면 이제 앞쪽에서 오는 이렇게 콘차 반사를 이용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B에 좀 가까운 형태가 되겠죠. 다 일장일단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음이 앞으로 쫙 이렇게 나가주냐 이게 요 정도 바깥으로 나가려면 잔향이 없이는 쉽지가 않거든요. 바이노랄 임펄스 응답에 힘을 빌리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여기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얘가 그건데요. 그러면 어느 정도가 되냐고 하면 이게 실제로 140도 HRTF 있잖아요. 140도. 0도, 90도, 180도니까 140도 이쯤 되겠죠. 그렇죠? 이쯤? 140도 HRTF 특성하고 아까 옆에서 쏘는 거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가죠. 거의 같죠? 그리고 아까 앞으로 쏘는 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B 방식 있잖아요. 옆에 쏘는 거 같은 경우에는 45도 HRTF랑 유사해요. 그럼 이쯤이겠죠. 그렇죠? 이쯤. 그래서 여기서 사이즈는 헤드폰을 해가지고 하면 음이 한 45도 정도에서 오는 느낌이 드는데 반해서 옆에 쏘는 거 있죠? 실제로 옆에 쏘지만 음은 뒤로 맺히는 거예요. 어디? 140도 정도에서. 이쯤에서 온. 그 소리가 뒤로 가버리는 거예요. 다. 그러면 헤드폰을 어떻게 만들면 되냐고 하면 서큐머럴 타입 헤드폰 있잖아요. 해가지고 뭐 이게 보니까 1kg, 2kg, 3kg, 4kg부터가 중요한 거잖아요. 4kg 이상 내줄 수 있는 게 1인치라도 충분해. 그렇죠? 요걸 앞쪽에 달아놓고요. 밑으로 나오는 것도 옆에서 해주는 거예요. 2A를 쓰는 거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헤드폰이 좀 어쨌든 이거 서큐머럴이 많이 크잖아요. 거기서 트위터하고 우퍼를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소리가 이렇게 뒤로 맺히고 하는 아무래도 좀 더 앞쪽으로 맺히는 효과가 훨씬 더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시면 돼. 만들어 보세요. 헤드폰 만드는 회사 어딨지? 어딨지? LG전자도 LG전자 하면 될 것 같고. 크레신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 명입니까? 두 명, 세 명, 네 명? 3본 정밀전자. 한 분, 두 분. 그 헬프 만드시죠? 이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수입상. 수입상. 수입상을 무시하면 안 되는데, 수입상. 아유, 자랑스럽게. 그런 거 수입해보세요. 네, 네. 근데, 지금까지 헤드폰 이렇게 발전사로 보면 사실 음성 정의는 한참 뒤의 얘기고, 음색을 맞추는 게 일단은 먼저이기 때문에. 네. 음색도 맞으면서 음성 정의도 되고, 진짜 소리가 외래화까지 나가주는 게 우리 궁극적인 목표라고 그랬잖아요. 진짜 스피커가 한 1.5m, 2m 앞에서 이렇게 쭉, 음성이 쭉 펼쳐지는 거, 이제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가는 게 과연 뭐, 영영 못 갈 거냐? 저는 그러지는 않다고 봐요. 지금도, 아까 이렇게 연구단체라든지 엠팩이 있는 데서, 지금 헤드폰, 이어폰에서 연구가 굉장히 많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전부 다 포트볼이기 때문에, 그쵸? 5.1, 7.1, 11.1 만들면 뭐합니까? 그건 스피커로 들을 때 얘기고, 헤드폰으로 들을 때 그 느낌 하나도 안 생긴다고 하면 별로 의미가 없는 거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간에 연구가 굉장히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돌비도 5.1채널 헤드폰도 만들고 막 했는데, 실제로 넘어야 되는 살들은 개인별로 되어 있는 HRTF를 어떻게 넘어서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부분들 또 다음에 또 이야기를 하고요. 근데 이제, 그런, 아까 크로스피드를 포함한 이런 바이노럴 임펄스 응답 관련된 그런 신호 처리기 설계 잘 하고, 개인의 HRTF뿐만이 아니고 개인의 ITD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에 대한 부분들이 연구가 좀 되고 한다고 하면, 저는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반드시 그러면 다음, 네 번째 시간에도 이야기하겠지만, 개개인의 HRTF를 100% 만족시키는 측정 방법을 꼭 그런 것만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식으로 하냐고 하면, 정면 음성 정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앞쪽에, 그렇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면 음성 정의를 잘 할 수 있는 어떤 그 대역을 더 과장되게끔 있잖아요. 신호 처리를 하면 나랑 좀 HRTF 특성이 다르더라도 소리가 앞으로 많이 나간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짱구를 많이 돌리는 거예요. 잔머리를 많이 해서 그런 연구 결과도 있고 하니까 조만간에 이제 그런 제품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여기까지 할까요?